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저는 리본카 부산 지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제네시스 차량들이 2026년 들어서 어느 정도의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네시스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3차종을 한번 둘러보고 이 차량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옵션을 골라야 가장 가성비 있게 고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뒤에는 GV80, 그 중에서도 쿠페 모델로 가지고 왔고요, G80은 신형으로 가지고 나왔고, 마지막으로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G80 중에서도 전기차 버전, 이 세 가지 차종이 얼마나 가성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 이 GV80 쿠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3년 말쯤에 GV80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요 쿠페 버전도 같이 나왔죠. 처음에 딱 출시가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쿠페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GV80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중후반대 요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GV80 쿠페는 2.5L 터보 엔진을 동일하게 탑재하고 있음에도 가격이 8,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가격을 주고 어떻게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도로에서 뜨문뜨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GV80 쿠페가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앞모습에서는 GV80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요 정도가 다르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GV80 기본형,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휠이 19인치 휠, 그 다음 20인치, 그 다음 22인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22인치 이 두 가지 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22인치 휠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으면은 기본형 대비해서 120만 원 정도를 더 주고 22인치 휠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캘리퍼 색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조금 있죠.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이 D필러 뒤쪽으로 쿠페형처럼 깎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쿠페형 SUV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사실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실제로 트렁크 공간을 한번 열어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GV80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깊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요 위쪽으로 높이가 있는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는 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는 하죠. 근데 기본형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날렵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괜찮아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네시스는 이 옵션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실내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보면서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GV80 쿠페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보통 제네시스 차량대 같은 경우에는 시트 옵션을 바꾸는 명칭 자체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들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GV80 쿠페 같은 경우에는 쿠페라는 명칭이 있다 보니까 쿠페 디자인 셀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쿠페 디자인 셀렉션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거기에다가 옵션을 하나 더해서 150만 원 정도를 추가하게 되면 쿠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디자인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시트 무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른 목골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거기에다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이 센터 콘솔에 있는 이 무늬들, 이런 거를 보면 돼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은색 플레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쿠페 디자인 셀렉션 2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런 무늬가 들어간 것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원래는 14.5인치짜리 하나, 12.3인치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갔었는데 27인치 디스플레이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면 이런 식으로 큰 화면이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요거 4K OLED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파퓰러 패키지가 옵션이 생각보다 많아요. 기본적으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 이렇게 들어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다가 2열 컴포트 패키지 이렇게까지 들어가거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간 거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확인을 한다 라고 하면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이 옵션이 들어가 있으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까지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간 걸 확인을 하면 되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 통풍 시트가 들어갔다 라고 하면은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차량에는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 문을 살짝만 닫아도 알아서 끝까지 닫히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 요 기능이 들어가면은 운전석에 에르고 모션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전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컨비니언스 패키지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좀 골라보자면, 개인적으로 GV80 쿠페까지 왔으면 22인치 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넣고
조금 내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것처럼 뭐 컨비니언스 패키지 요 정도까지는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 그러면 빌트인 캠 2 정도? 요 정도까지 넣으면은 GV80 쿠페 중에서도 옵션이 꽤나 많이 들어간 차량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GV80 쿠페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신차 가격만 놓고 봤을 때도 가장 낮은 트림 기준으로 8,200만원 정도가 됐었던 차량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파퓰러 패키지부터 해서 22인치 휠, 파노라마 선루프 이런 여러가지 옵션들을 다 더하다 보니까 신차가가 대략 한 9,600 이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3.5 터보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도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이 GV80이 지금 2년 조금 넘었고 주행거리가 한 4만 킬로미터가 좀 안 됐거든요. 그런 차량이 지금 벌써 7천만원 중후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네시스 종류 중에서도 가격이 꽤 있는 이런 차량들은 출고하고 한 1, 2년 정도까지는 매년 한 1,000만원 정도씩은 감가가 된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V80 쿠페 같은 차량도 보증기간이 5년 10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로 딱 사서 감가를 한 1, 2천만원 이렇게 맞을 바에야 그냥 한 1, 2년 정도 된 그런 차량들이 좀 감가 세게 맞은 걸 가져오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G80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버전을 가지고 온 이유가 아무래도 구형 버전들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들이 안정화가 많이 됐어요. 진짜 주행거리가 긴 애들은 2천만원대고 주행거리가 한 6, 7만 정도 되는 애들이 한 3천만원대, 거기에서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원대, 이런 식으로 안정화가 됐고, 페이스리프트가 된 애들은 신차가 대비해서 감가가 꽤 세다 보니까 이 차량들이 은근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일단은 페이스리프트가 됐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뭐 그릴 두 줄이 들어갔다든지 MLA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만 보고도 아, 이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된 G80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으면 어라운드 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이 G80 자동차들을 고를 때 가장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휠 옵션이 들어간 거예요. G80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요 19인치 휠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요 휠이 들어간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G80 같은 경우에는 휠이 18, 19, 20 요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8인치짜리 휠을 넣은 경우에는 스퀘어 사이즈라 그래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거기서 살짝 아쉬운 거는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근데 거기서 120만원 정도를 더 주고 19인치 휠로 올라오게 되면 앞바퀴 트레드는 245고 뒷바퀴 트레드는 275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서 타이어를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브레이크 성능이라든지 캘리퍼에 색깔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G80들이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보면은 뭐 전동 트렁크 이런 것들은 확인 안 해도 됩니다. 가장 깡통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전동 트렁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트렁크를 열어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 올휠 드라이브 배지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이제 한 200만원 중반 정도 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차륜 구동이 없는 버전으로 뽑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사륜 구동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올웨더 타이어 정도만 들어가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해도 저속으로 다니기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요 올휠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실내에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내에서 봤을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요 시트입니다. 시트가 이런 식으로 두 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아무런 옵션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Y자로 이렇게 쭉쭉쭉쭉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차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 라고 얘기를 하시면 요 센터 콘솔을 보시면 됩니다. 요 센터 콘솔이 이렇게 블랙 하이 글로시가 들어가 있으면 실내 옵션이 안 들어간 거예요. 은색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1이 들어간 거고, 그 외에 패턴이나 뭐 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2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시동을 걸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시동을 켜서 이렇게 후진기어를 딱 넣으면 어라운드 뷰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라운드 뷰가 나오면은 이 차량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갔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요 위에를 보면은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죠. 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차량이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이 G80 페이스리프트 버전부터 이 파퓰러 패키지가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 메뉴를 봤는데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지가 않다 라고 하면은 이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가 빠진 겁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요거는 어라운드 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 패키지 요렇게까지 들어가 있으면은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G80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까 GV80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문 살짝 열어서 딱 닫았는데 자동으로 닫히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들어간 거고요.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GV80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 깡통에서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G80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 들어가서 서스펜션을 들어갔는데 컴포트, 스포츠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겁니다. 이 G80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그냥 110만 원 주고 선택을 하느냐, 요거 한 가지가 있고 20인치를 넣으면 300만 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포함이 돼요. 요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서 컴포트, 스포츠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요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건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지 요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열도 잠깐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2열에도 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딱 이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오죠. 여기서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OTT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요 14.6인치짜리 디스플레이 두 개를 넣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한 300만 원 가까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시트가 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으면서 2열 통풍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만 하더라도 한 270만 원 정도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G80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만 거의 500만 원 넘는 옵션을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G80이 2023년도 처음에 딱 출시되고 나서 가격표를 봤을 때 깡통 트림의 가격이 한 5천만 원 후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이 옵션을 이것저것 더하다 보니까 신작가가 한 7,50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옵션 가격만 한 1,500만 원 이상 들어간 그런 차량인데 지금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주행거리도 이제 막 한 3만 킬로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량이 5천만 원 중반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신차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연에 한 1,000만 원 정도씩 감가가 된다라는 게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G80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제가 봤을 때는 감가가 생각보다 많이 돼서 진짜 가성비가 높은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감가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G80 전기차 버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감가가 많이 된 만큼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자동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네시스 종류라고 하면은 2.5L 터보라고 하더라도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비 자체가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는데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해서 보통 한 40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87kWh니까 완충을 한다고 하더라도 kWh랑 200원만 잡으면 16,000원 정도만 돼도 한 400km 정도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G8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G80이라는 프리미엄도 누리면서 유지비 자체는 확실하게 줄여버린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이 충전구가 앞에 있는 거 요런 게 살짝 아쉽죠. 그리고 이 충전구를 여는 게 수동이야. 이게 진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보다 저렴한 현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뭐 EV6 이런 차량들은 충전구 열고 닫고 하는 게 전동이에요. 제네시스가 더 프리미엄인데 요걸 자동으로 안 해준 게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한번 보면요, 지금 여기 보면은 19인치 휠이 장착이 돼 있죠. G80 전기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 19인치 휠이 단일 휠입니다. 여기서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요 휠이 그냥 고정입니다. 그러면서 좀 장점 중에 하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가장 기본 트림에서도 그냥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장점이 있는데 G80 내연기관 버전들을 선택하게 되면 사륜구동을 넣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G80 전동화 버전은 앞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듀얼 모터 버전이 그냥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굳이 선택하지 않더라도 360마력 정도 되는 출력이 사륜구동으로 기본 적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다 좋은데 G80 전동화 버전이 살짝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트렁크입니다. G80 내연기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80 전동화 버전은 트렁크가 턱이 크게 올라와 있죠. 이 턱이 크게 올라와 있는 것 때문에 트렁크에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G80 전동화 버전은 구매하는 선택지에 애초에 넣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요 시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두 줄로 내려오는 것만 보면은 아, 이 차량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지 않았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일반 G80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셀렉션이 옵션이 1, 2가 있잖아요. 근데 G80 전동화 버전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 270만원짜리 옵션을 선택하냐 선택하지 않냐 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요 블랙 하이글로시가 있는지 요것만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G80 일반 버전, 전동화 버전이 사실 파퓰러 패키지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이 차량은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요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파퓰러 패키지가 안 들어갔다는 걸 어떤 걸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네시스의 바늘 계기판이 뭐야? 이게 진짜 아쉬워요. 그러니까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으면 제일 아쉬운 건 배터리의 퍼센티지를 확인하는 게 요 바늘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가격 자체가 9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바늘이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요. 요게 하이테크 패키지라는 옵션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에 해당하는 옵션 중에서 하이테크만 빼고 다른 옵션들은 다 들어간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G80 일반 버전에서는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었을 때 뒷좌석에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든지 리클라이닝이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기능이 들어갔잖아요. G80 전동화 버전도 마찬가지로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있기는 한데 선 커튼이라든지 블라인드라든지 요런 기능만 들어가는 거지 그 외에 뭐 통풍 시트라든지 리클라이닝이라든지 요런 기능들은 애초에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전동화는 애초에 선택지에서 넣지 않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G80 전동화 버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 G80 전동화 버전은 처음에 출시될 때 가격이 8,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진짜 8,800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출고할 때 가장 깡통 가격은 한 8,3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량만 하더라도 이것저것 옵션을 붙이다 보니까 대략 한 8,800만 원 정도에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차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G80 전동화 버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한 3,400만 원 정도가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로 출고할 때 가격 자체는 한 8,400만 원 요 정도가 됐었던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고 5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었을 때 5천만 원 중반대까지 내렸어요. 1년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지금 5천만 원 중반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리미엄은 누리면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은 좀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 내연기관 대비해서 트렁크 공간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80, GV80 이 차량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대 근황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G80이나 GV80이나 매년 한 1,000만 원 정도씩은 꾸준히 감가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신차로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1년, 2년 지났을 때 2,000만 원 정도를 감가를 맞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구매를 하셔야 되고 나는 그렇게 감가를 크게 맞는 건 별로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2년에서 3년 정도 지난 보증이 앞으로도 2년에서 3년 정도가 살아있는 이런 제네시스 를 구매하는 게 확실히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세 가지 차량들 중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차를 꼽아보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G80 전동화 버전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더라고요. 차대가 좀 높아서 헤드룸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살짝 부족할 수는 있는데 유지비가 정말 저렴하면서 출력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G80 전동화 버전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 G80, GV80 중에서 어떤 차를 고르실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